그래서 이거 보면은 노른자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노른자를 리에종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럼 리에종이 뭘까요? 리에종은 우리가 그때 농화제 시간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농화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농도를 맞추고 풍미를 더해주는 것을 농화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노른자가 농도를 맞춰주고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저트 소스를 직접 해볼 때 이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론상으로 기억을 해놓은 상태에서 앙그레이즈 소스를 만들면 이걸 왜 배운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를 실습 때 실습을 하고 있진 않지만은 일단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앙글레이즈 소스는 크림 소스의 대표 모체 소스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큐르 소스입니다. 리큐르 소스. 리큐르는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순간적으로 들은 거니까. 자, 알코올, 설탕, 향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코올, 설탕, 향료. 그래서 이거는 뭔가 칵테일이라면 이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단순히 리큐르라고 하면은 알코올, 설탕, 향료 이 세 가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기본적으로 과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리큐르 소스의 대표적인 모체 소스는 따로 정해지지 않고 대부분 뭐라고 명칭을 하냐면은 교과서에 뭐라 나오냐면은 과일 소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리큐르 소스의 대표 모체 소스는 과일 소스다. 과일 소스 너무 폭이 넓잖아요. 과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일을 썼는지에 따라서 이제 모체 소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쓰이는 거거든요. 산딸기, 망고, 살구, 키위. 산딸기, 망고, 키위, 살구. 이 네 가지가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다가요, 리큐르를 넣고 이제 막 졸여서 만든 이 소스를 리큐르 소스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모체 소스는 과일 소스라고 합니다. 어떤 과일을 썼는지에 따라서 살구 리큐르 소스가 될 수 있고, 산딸기 리큐르 소스가 될 수가 있고, 망고 리큐르 소스가 될 수가 있고, 산딸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어떤 과일을 썼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리큐르 소스라고 하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달짝지근한 과일이 들어간 그런 알코올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알코올은 이제 가열하는 과정에서 휘발이 돼서 약간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과일 맛이 나는 소스, 그게 리큐르 소스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재료를 썼는지에 따라서 산딸기를 썼으면 산딸기 리큐르 소스가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알아봤죠. 첫 번째 뭘 알아봤죠? 앙글레이즈 소스. 크림 소스의 대표 모체 소스인 앙글레이즈 소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리큐르 소스. 리큐르 소스는 어떤 과일을 썼는지에 따라서 산딸기 썼으면 산딸기 리큐르 소스가 된다. 리큐르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코올, 설탕, 향.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이제 어떤 과일을 썼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산딸기, 망고, 키위, 살구. 이렇게 네 가지가 쓰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리큐르 소스는요, 일단 발효시키지 않습니다. 보통 발효를 시키잖아. 막걸리나 이런 거 보면 발효를 시키잖아요. 근데 리큐르 소스는 알코올, 설탕, 향료가 들어가는데 발효를 시키지 않는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걸 리큐르 소스를 만들 때 이제 졸여요. 이제 가열해서 졸이는데, 졸이거나 이제 전분으로 농도를 맞춥니다. 여러분 중식 시간에 전분물로 해가지고 농도를 맞추는 거 배울 거예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리큐르 소스 만들 때도 그냥 졸이거나 전분으로 농도를 맞춘다. 전분으로 이제 농화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쓸 때 어떤 과일을 쓰냐면, 우리 퓨레 배웠죠. 토마토 통조림 이게 배울 때 배웠죠. 토마토 퓨레가 있는데, 토마토 퓨레는 뭐라고 그랬죠? 이제 그 토마토를 팥을 시킨 다음에 그대로 농축시킨 것을 퓨레라고 그랬잖아요. 과일 퓨레는 뭘까요? 과일을 파쇄한 다음에 농축시킨 거. 이게 과일 퓨레겠죠. 이 과일 퓨레에 시럽 넣고 리큐르에는 알코올, 설탕, 향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넣어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생과일을 썼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쓰냐면은, 현대에 와서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냉동된 과일을 쓴다고 해요. 냉동된 과일을 녹여가지고 이거를 시럽 넣고 리큐르 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졸여가지고 졸여가서 쓰거나 이제 전분으로 농도를 맞춰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산딸기나 이제 그 망고, 키위, 살구 네 가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 이유는 색감의 화려함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색감. 산딸기는 빨간색, 키위는 녹색, 살구는 노란색, 망고 노란색이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약간 이런 느낌의 색깔이죠. 그래서 색감의 화려함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이제 과일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초콜릿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은요, 우리가 초콜릿을 디저트로 쓰는 거는 얼마 안 됐다고 해요. 1533년도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1533년에. 근데 초콜릿으로 이용해서 만든 소스는 19세기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 안 됐죠. 초콜릿 소스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좀 신기하지 않나요? 초콜릿 소스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19세기에 처음 썼구나. 자, 그러면 이제 별로 안 궁금한가요? 자, 그러면 초콜릿 소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초콜릿 소스를 어떻게 만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핸드폰으로 메신저 소통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키읔, 이응, 티귿, 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카카오를 쓰는데 이 카카오는 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교과서도 봤는데 여러분들을 이해를 도우려고 이제 봐봤는데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동영상이 다큐멘터리식으로 봤는데 일단 뭐 어떤 이제 저쪽 있잖아요. 저쪽 이제 더운 나라에서 뭐 어떤 열매를 막 팍팍 쳐가지고 떨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